최근 몇 년간 중국은 한국에 좀 더 노골적이면서도 항상 도발하는 동북 공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방영된 조선 구마사는 조선 왕조를 모독하고 세종을 서양 신부에 수종들게 하는 모습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문화나 유적도 모두 문화혁명을 통해 파괴해버린 중국이 항상 대한민국의 잦은 문화 공정과 도발을 일삼는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상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현재 중국은 사상 최초로 자신들이 미국보다 나은 국가라면서 미국과 맞짱을 떠보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에 대해서는 맞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항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미국과 싸움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미국은 항상 대국이라며 미국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첫 회담인 알래스카 담판을 마치자마자 중국은 돌변했습니다. 중국 언론인 황구시보는 이제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 앞에 저물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담판에서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의 큰 소리를 지르며 받아쳤습니다. 중국 주요 언론은 중국 외교사에 기록될 회담이라며 중국의 기세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미중 회담의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회담 전에 교묘한 작전을 세우고 나왔는데요. 원래 2분씩만 미국과 중국에 주어진 모두 발언 시간에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썼습니다. 기자들은 2분만 있다가 나가는 게 원칙이나 중국 측이 한참 동안 미국을 비판하느라 1시간 넘게 지속됐고 양측의 날선 공방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중계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공산당 언론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은 자신들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강인함을 과시했고 중국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류시앙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이 보통 영향력이 약해지는 쪽이 먼저 강경하게 행동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무례하게 행동한 이유라며 미국은 중국 외교관의 경험과 자신감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3일 오늘의 중국은 1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외국 열강 등이 대포 몇 대로 중국의 대문을 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영영 지났다며 서구 국가들에는 더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알래스카 담판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 힘을 과시하겠다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한테도 이렇게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중국 주변국인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에 중국이 횡포를 부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속국이다 혹은 미국의 종이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썼는데 이제는 일본에게도 미국의 부속국이라면서 애초에 주변국은 안중에도 없는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웨이보 등 SNS 등을 통해 한국은 잠자코 있어라 미세먼지는 너희 책임이다. 미국도 이제 밀려나가고 중국한테 빌고 있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강공으로 돌아선 것은 미국이 중국 핵심 이익인 홍콩, 신장 등 인권 문제와 중국의 체제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중국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반향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가 아닌 홍콩이나 신장 문제를 파고들었다면 진작에 중국은 이렇게 나왔겠죠.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크게 손해볼 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 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잠시 수그리고 있었던 것뿐이며 중국 핵심 이익을 건드리자 이제 미국에게까지도 공세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중국의 흐름은 노골적인 반미 운동으로 중국 전역에서 번져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현재 중국은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애국 상품을 불티나게 팔고 있습니다. 제품의 대표적인 문구 3가지를 새겨 팔고 있는데요. 중국인의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와 미국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중국과 대화할 자격이 없다. 내정 간섭 말라는 문구는 옷뿐만 아니라 우산, 물병, 가방, 라이터에 새겨져 절찬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 케이스 그리고 맥주와 바이주에도 이런 문구를 새겨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중국인의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시리즈 중에서는 옷과 휴대전화 케이스, 스티커가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티셔츠는 한 장도 최대 60위안, 한화 14,000원, 우산 등 다양한 제품들도 최대 55위안, 9,500원으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합니다. 이미 일부 온라인숍에는 관련 셔츠만 수천 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오바오의 한 점주는 이번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끝나자마자 관련 제품을 사고 싶은데 만들어줄 수 있냐는 고객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현재 미중 갈등을 볼 때 이런 제품은 애국 패션으로 올해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스웨덴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H&M이 중국의 신장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비난하며 신장 제품 불매를 선언하자 이를 조롱하는 티셔츠까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등장했습니다. H&M의 대문자 순서를 바꿔
미엔후아 중국어 면화로 표현하며 그 밑에는 우리는 신장 면화를 지지한다는 티셔츠가 애국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업체를 운영해온 박모 씨는 중국이 80년대 개방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을 질시 대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의 눈에는 이제 미국만이 자신의 상대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새 풍족한 삶을 사는 중국 젊은이들은 중국이 청나라 말기 서구에 핍박받던 약소국이 아닌 미국과 맞먹는 최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하죠 라면서 이러한 애국주의 상품이 유행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실제 중국에서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태어난 링링호우 세대는 중국의 중화사상에 세뇌를 당한 데다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자라는 인구가 많아서 주변국을 무시하고 미국조차 맞먹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중국의 이러한 극우주의 성향으로 치닫는 분위기는 마치 과거의 독일을 연상케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일은 당시 극심한 자기 민족주의와 우월에 빠졌다가 결국 전쟁까지 합리화하는 단계까지 갔으며 결국에는 유럽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되었는데 마치 지금 중국이 자국 민족주의에 휩싸여 온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2차 대전 때의 독일 모습 혹은 그보다 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미국까지 상대로 벌이는 자신감 넘치는 행보가 중국의 독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경고망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할 거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우선 미국은 겉으로는 유럽연합 등 동맹 등을 총동원해 중국을 제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유럽에 가서 과거의 동맹을 회복하고 중국을 견제하자고 동맹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중국을 크게 흔들어 놓는 방법은 금융을 통해서 중국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미국은 현재 달러를 계속 발행시켜 버블을 키우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이나 신흥국의 버블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도 2020년에 상당히 오른 반면 중국의 기업 부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눈에 보이는 부채만 3천조 원가량 되며 매달 상환해야 할 부채로 기업은 파산이 늘어갑니다. 자칫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중국에 몰렸던 자금이 한 번에 빠지며 중국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려가 깊어지자 중국 당국은 2021년 들어서며 급격하게 자본을 회수했고 증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발 부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는 중국을 가장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로 이미 중국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더욱더 해외 자금을 받아들이는 금융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 코로나로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실물 경제가 나빠진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계속 자금을 회수해서 그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보여줍니다만 이러한 모습 자체가 중국이 아직은 미국을 상대하기엔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으로도 중국을 단번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야말로 초조한 가운데 미국의 과도한 애국주의 반미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연 중국의 글로벌한 횡포가 미국과의 대결로 인해 잠재워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텔레비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자 수가 너무나도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5천만 미얀마인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철수해버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남아서 미얀마 시위대와 운명을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오직 눈앞의 경제적 손실만 생각해 쿠데타와 동시에 철수 계획을 발표해 미얀마인들 사이에서는 먹튀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혔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현호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만약 내전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동포 모두가 철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한류 이런 것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단 끝까지 자기들하고 같이 한 이웃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볼 땐 한국인들을 좋아한다 전했고, 서원호 미얀마 양곤 한인봉제협회장은 비상사태로 인해 미얀마 내 한인 동포들과 미얀마 국민들이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이 미얀마에 미치고 있는 엄청난 영향들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미얀마 정치인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자세하게 보도했고,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제 뉴스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미얀마가 한국의 민주화 모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제목과 함께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한 후 한국에서는 이승만이 이끄는 민주정부가 수립됐다. 그러나 이승만 전 대통령은 12년간의 엄격한 독재 정치를 했고 이후에는 박정희 장군이 이끈 군사 쿠데타가 한국의 민주정부를 전복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 발전을 급속도로 이룬 일명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지만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해쳤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유신 정권은 한국 민주주의의 암흑기로 알려져 있다. 언론은 강도 높은 검열을 받았고 민주화 운동은 무력으로 억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에 불행하게도 또 전두환 장군이 이끈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은 165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라며 한국과 미얀마의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미얀마인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렵게 자리 잡은 과정을 롤모델로 삼아 목숨을 바쳐 미얀마 군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배후설의 핵심 배우로 주목된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가 5천만 미얀마 국민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러시아가 쿠데타 세력의 시위대 유혈 진압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킨 미얀마 군부의 국방부 고위 인사가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27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포민 국방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군 대표단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미얀마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의 날에는 미얀마 군부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도 불참하며 미얀마 군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한국을 선두로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가운데 러시아는 반대로 미얀마 군부와 손을 잡는 움직임을 보여 미얀마인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약 8,000명의 군인과 200여 대의 군사장비, 45대의 군용기 등에 참여한 이날 미얀마 열병식에는 러시아가 수출한 T-72 전차, 미그-29 전투기, 밀-24 공격용 헬기 등 러시아제 무기들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일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인 민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러시아와 러시아군 대표단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라며 러시아를 떠받드는 발언들을 남발했고 포민 러시아 차관은 미얀마는 동남아는 물론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전략 파트너다 라며 미얀마를 칭찬했습니다. 마치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비슷한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개념 없는 행동에 5천만 미얀마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뚫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야권은 러시아군 대표단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 러시아 관리들이 미얀마를 방문해 불법적 쿠데타 세력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얀마인들을 화나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미얀마를 오직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얀마 군경의 폭력에 하루 만에 시위대 90여 명이 사망한 최악의 날, 피해 일요일, 심지어 장례식장에 참여한 무고한 시민들에까지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무기를 팔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양곤 인근의 바고 마을에서 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군이 총격을 가했다고 목격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로이터 통신에 고인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군이 도착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전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를 방문해 향후 몇 년 내로 첨단 군용기와 장갑차, 방공무기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의 무기 수출을 금지시켜버린 한국의 과감한 결단력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만약 미얀마 군부가 계속해서 무참히 인권을 훼손할 경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12개국 합참 의장이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비무장 시민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을 규탄한다. 전문 군대는 행동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국민을 해치지 않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즉각 폭력을 중단하고 미얀마 시민에게 이른 존중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한
합창 공동 성명이 미얀마 군부에 너무나도 위협적인 것은 최근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미얀마 파병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제는 미얀마에서 한국 예비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소식에 미얀마인들은 또 한 번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되었고 특히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곳이 LA였기 때문에 현지 한인 사회의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1992년 5월 3일자 LA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한 총포상 점주는 일대에 경찰차가 4대나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1초도 안 돼 죄다 도망가서 솔직히 실망했다 라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인들은 그대로 당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끼리 자경단을 조직해 총기와 탄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주 한인들 상당수가 3년 이상 군 복무자였던 데다가 한국전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경험도 다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들을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간과한 한 가지 사실, 바로 한국 남자들 대부분이 군필자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서 부지런히 살아온 한국 남자 교민들은 스스로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AM 라디오를 통해 피해 상황을 주고받았고 1층에는 자동차로, 옥상에는 모래주머니를 벙커로 만들고 피하 식별을 위해 흰 끈을 머리에 맸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대대적으로 방영하고 한국인들에 대해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소셜미디어에 당시 촬영된 사진과 함께 우리도 루프탑 코리안이 되자, 루프탑 코리안을 존경한다 등의 글을 수많은 이들이 공유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극찬을 받았던 루프탑 코리안이 미얀마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고 미얀마 군부가 한국인의 피해를 가할 경우 한국군과 유엔군이 상륙해 즉시 미얀마 군부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